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갭상승 후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옵션의 프리를 빼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중 진폭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나오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할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수요일 나스닥은 0.82% 상승했고요. 야간 선물은 0.66% 상승했고, 이때 외국인 선물은 1255억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야간 달러 선물은 1468.3원으로 마감했다가 오늘 장중에 소폭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0.76% 선물이 갭 상승 출발 후에 위아래 꼬리를 달며 0.61% 상승한 도치형 음봉 마감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렸는데요. 금리 동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고도 받아들이며 3년물 국채금리가 16개월 만에 3%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환율이 뉴너멀이 되고 우상향 기조를 5년 이상 꾸준히 차곡차곡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 차트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월봉 98년도부터 쭉 98년도 이제 고가에서 내려올 때부터 월봉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단계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순간 오버슈팅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돌파되고 결국 막지 못하면 뚫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런 과정에서 1500 이상 오버슈팅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1,500원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오늘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때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좋았다가 그래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요 시기였죠. 외국인의 선물과 풋옵션이 올라온 시점과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은 약 한 달 동안 14조 원 이상의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는 등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환율 상승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들어보면 환율 상승의 주요 사유를 국민들과 연기금의 해외 주식 투자를 사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해외 투자는 단기간에 한 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분산되며 발생하기에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급등을 만들 궁극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원인을 기업들의 과잉 투자, 외채 급증, 금융 감독 부실 등보다 국민들의 과소비와 사치, 해외여행 증가로 언론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핵심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뒤에 얘기할 거를 좀 앞당겨 봤는데요.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3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793억 원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중기 추세는 빚각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 계속 확인했었고요. 아래로 1,410원과 40원을 차례차례 돌파 안착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70원에서 80원 다음 라인에서 지금 구두 개입이 나온 상태죠. 1,480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500, 그 다음 2009년에 기록했던 자리 이제 1,500원대 후반, 1,600선까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11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는 마이너스 14.2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일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새벽 3시까지 거래가 됩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목요일 20시 기준 동결이 15%, 인하가 85%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266억, 풋옵션에서 247억 원의 거래가 발생했고요. 11월 27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월물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골고루 거래됐고, 2월물에서는 600콜, 575콜, 555풋, 540풋, 52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3월물로는 650콜, 620콜, 청산을 포함한 570콜, 450콜, 650풋,
570풋, 520풋, 47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4월물로는 510풋, 50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6월물로는 660콜, 625풋, 550풋, 515풋, 480풋, 청산을 포함한 450풋에서 거래됐습니다. 대체적으로 풋옵션에서 좀 더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로마 테라피 기반 화장품 브랜드인 아로마티카가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8,000원 대비 149% 상승한 19,9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인데요. 이거는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 방에 시시각각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부연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갭상승 이후 시가봉을 제대로 깨지 않고 가까스로 지키며 딛고 우상향을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렇게 됐죠. 여기서 시가봉을 제대로 이탈하지 않고 딛고 천천히 스멀 우상향을 보이고 여기서 W 패턴으로 한 번 더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한 차례 막힌 것은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8시 41분 42분경에 올려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1차 저항인 569 라인에서 비슷하게 꺾였던 것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W 패턴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지 않아서 천천히 되돌림도 주며 스멀 올라갔고요. 그러다가 1차 저항인 569를 만나 잠시 밀렸다가 여기서 잠시 밀렸다가 돌파했지만 가까운 자리에 이제 볼벤 상단이 위치하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였던 570에 막혀서 결국 빗각을 이탈함과 동시에, 자, 빗각은, 자, 여기 제가 두 번째 찍었을 때부터 라인을 긋고 기다렸죠, 방송에서. 자, 여기 연결, 그 다음에 여기 연결, 그 다음에 여기 찍었죠, 여기서 W 패턴 나오면서 추가 상승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이 됐죠. 그래서 이탈다라는 것을 체크하면서 여기서 주목했죠. 자, 이탈됩니다 했었던 때, 요때부터 딱 569를 이제 이탈하게 됩니다. 막혔던, 돌파했던 자리가 다시 이제 막히는 효과로 나타났고요. 1차 저항인 569를 만나 잠시 밀렸다가 돌파했지만 가까운 자리에 볼벤 상단이 위치하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인 570에서 막혀 결국 빗가락을 이탈함과 동시에 1차 저항인 569를 이탈하면서 그때부터 위클리 옵션의 특징인 양방향, 양쪽으로 원웨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시작됐죠. 이때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수급이 풋옵션 우위에서 콜옵션 우위로 교차되는 시간까지 진행되었고, 중간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다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위클리 옵션 만기일처럼 원웨이를 잘 주지 않고 상승 후 되돌림으로 마감했고, 가장 중요한 싸움을 벌였던 주요 매물 자리인 563에서 565에서, 자, 그게 요 자리죠. 자,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오후장에 충분히 옵션의 프리를 뺀 채 마감했고, 이 과정에서는 역시나 볼벤 상하단 왕복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피보나치 당일 382가 겹치는 것을 파생반에 딱 그 시간대에 안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일 주요 수급 에너지원으로 파악한 것은, 이제 기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시소 형태. 초반에 오전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개인은 매도했고, 외국인이 줄이면 개인은 매수했는데, 교차가 나오기 전까지였습니다. 교차가 여기서 나오고, 교차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자, 교차가 여기서 났죠. 교차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수를 줄이면서 개인들의 매수와 겹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더 진행되면서 금융투자와 교차가 나오면서 보다 더 수급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었고요. 프로그램으로 기존 잡아드렸던 여기 파란 라인에서 이탈했다가 돌파할 때 힘이 붙었었고, 디테일을 만들다가, 변화 디테일을 만들다가, 자, 이탈할 때 꺾였었고,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 움직임 결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다가 결국엔 그 블루 라인 부근에 맞춰서 비차익 매도가 잡히면서 끝이 났습니다.
기본은 시소 형태고 프리배는 느림 보장세였죠. 기본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개인 수급이었죠. 오늘 교차가 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위클리 풋으로 몰리다가 콜이 더 많아진 채 끝이 났죠. 그 다음에 디테일은 프로그램 비차익이 만들었고요. 즉 현물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기술적인 흐름, 빗각이나 시가봉 등, 볼벤이나 이평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을 만드는 내용이었죠. 나스닥 현물장이 휴장인 가운데 우리 증시는 금요일에 오늘 장중에 커버했던 4%대 갭을 내일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11월 들어 1, 2, 3주차 모두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10월에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간 다음에 11월 되자 첫 번째 금요일, 두 번째 금요일, 세 번째 금요일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네 번째 금요일인데 마지막 금요일인데 과연 급락이 될지 아니면 이 징크스 11월 징크스를 깨고 이제 빗각 저번에 쌍봉에서 막혔던 옵션 만기일의 블록딜 관리, 블록딜 콜 관리가 나오면서 끌어당겼다가 그 다음에 꺾였던 요 지점을 이제 연결하는 빗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속적으로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던 시기니까 반드시 또 네 번째 주에도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또 미국장 휴장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주의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 또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정규 회원방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장중 내용들 중에서 일부 4컷 정도만 잘라서 복귀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장중에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구독자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 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검색하지 마시고 현재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문의 주셔서 초대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8시 46분 프리장 시작하고 나서 갭만 커버하고 되돌림 하는지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를 일단 살펴봐야 된다. 기본이죠. 8시 50분에는 시가봉을 돌파하긴 했지만 큰 수급 동반은 없어 보입니다. 본장 변동성이 중요하겠죠. 자, 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8시 50분이면은 8시 45분 개장하고 5분 지났을 때죠. 자,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땡기는 수급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춤주춤 걸었습니다. 그래서 본장 변동성이 중요하겠다. 8시 53분에는 어제 왕개미 큰손 월물 콜옵션 들어왔었죠. 오버나이트 했던 거 소폭 축소 익절 추정된다 해서 580콜과 577.5콜에서 청산 하는 것을 이제 포착을 했었고요. 시가봉이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자, 아슬아슬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건데 안 깼죠. 결국에는 아슬아슬 지켜졌습니다. 그러다가 돌파로 갔던 거죠. 8시 59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플러스 콜옵션 해지로 위클리 옵션 만기일 본장 준비하고 있고요. 개인은 기존에 보유한 위클리 콜을 소폭 축소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본장 수급이 중요합니다. 9시 1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소폭 축소됐고 콜옵션이 증가하며 일단은 시가봉을 지키지만 큰 힘이 따라오지 않는 정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9시 2분에는 453계약을 한 번 정도 산 것으로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단타 치는지 봐야 되겠는데 바로 반 정도 축소하면서 단타성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스멀스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시가봉 이탈하게 되면 이제 갭을 메우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하지만 시가봉을 깨지 않았습니다. 9시 5분에는 처음에 시가봉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이탈 없이 딛고 있는 상태였고요. 외국인 월물 콜옵션은 매수를 조금 늘리며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선물 자체가 폭발적이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고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만기다. 이렇게 프리배는 콜도 가다가 콜 안 살려주고 풋도 가다가 풋 안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만기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9시 7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크게 따라오지 않는다 계속 체크했고요. 기술적으로 시가봉 돌파 후 딛고 출발했지만 크게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단타 성향이 우세해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컷 보면요. 9시 10분에 개인 위클리 옵션 누적 균형을 찾은 상태로 이제부터 들어오는 신규 거래가 중요합니다. 이미 9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균형점을 찾아낸 개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매수 균형, 그리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대로 풋옵션 우위로, 그 다음에 차후에 콜옵션 우위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9시 14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순간 280계약을 포함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단타 여부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도 슬쩍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승 쪽으로. 9시 19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을 장중 디테일로 체크합니다. 매도로 시작해서 들어올리면 매수 상승 역할이 되겠죠.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로 시작해서 돌리는 과정. 꺾이면 꺾이는 대로 움직임이 주어진다. 디테일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물 움직임이 크고 중요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시 31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환매수 증가와 외국인 선물 매수가 1,500원 동시 돌파했었고요. 1차 저항인 569 라인을 이제 체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9시 32분에는 일단 초반에는 시가봉을 딛고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가 되었고요. 프로그램 환매수세와 외국인 선물 매수 보충, 외국인 월물 콜옵션, 개인 위클리 풋옵션 등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렇게 상승하던 상태였고요. 다만 그 강도는 아직 폭발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특성의 제한적인 범위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수급을 지속적으로 살펴야겠습니다. 자, 폭발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고 원웨이 성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상태를 계속 고려하자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9시 33분에 프로그램 살짝 주춤하는 것 디테일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대로 시장에 나타나는 게 디테일입니다. 9시 33분에는 프로그램 바스켓 매매 현물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목해야 됐었습니다. 9시 36분에는 개인 선물 매수가 어느덧 900억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들어왔다 나왔다 했어요. 하지만 반대 힘으로 본다라는 거죠. 9시 37분에는 1차 저항 부근에서 조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일 빗각 체크 구간까지도 같이 바로 체크했는데 거기서 딛고 올라갔고 딛고 올라갔고 딛고 올라갔고 여기네요. 여기 569 여기서 당일 빗각 쌍바닥 다시 올라갔죠. 나중에 569를 여기서 이탈했었죠. 자, 세 번째 컷 보겠습니다. 세 번째 컷은 9시 43분 빗각 업데이트를 8시 47분 저점, 자 원래 여기하고 여기 연결했었는데 업데이트를 얘랑 이렇게 보자로 이제 업데이트 했던 거고요. 오늘은 한 팀장님 종목 중에 2번 종목인 한라캐스트가 시가 매수를 이제 뭐 보자라는 관점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한라캐스트가 장중에 급등을 했었죠. 자, 일봉으로 보시면 최고 20.55%까지 갔습니다. 시가는 1.56% 상승한 지점에서 크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자, 여기 장 초반에 시가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번 볼벤에서 여기도 이것도 기술적인 분석은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원리적이기 때문에 자, 볼벤에서 자, 여기 접었던 자리에서 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서 볼벤 축소되고 볼벤 이격 축소되고 그 다음부터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었습니다. 빗각 체크 중 9시 48분에 이거 한 팀장님 종목은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데 주식반 정혜원방에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파생반 분들도 카페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9시 56분에는 SK하이닉스가 5% 돌파했고 9시 59분에는 볼벤 상단 내려오고 볼벤 하단 올라오면서 이격을 좁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선물 분봉으로 다시 올려놓고 보면은 자, 여기 이격을 좁히고 있는 그런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10시 5분에는 수급이 개선되면서 올라왔고 이제 볼벤 상단 체크 중입니다. 자, 여기 파란 선에서 돌파 프로그램 비차익 올라오는 거 같이 체크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10시 9분에는 기존 개인 위클리 콜 567.5콜까지는 다 살려줬기 때문에 그 콜은 개인들이 다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외가와 그 위에 이제 극액가들 제외하고서 개인들은 좀 나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가지 못할 것들은 이제 녹여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줄 때 먹지 않으면 콜이 다 녹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나스닥 선물은 새벽 3시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미결 포지션 LS증권의 표본을 대상으로 봤더니 표본
개인들은 나스닥 선물을 롱 포지션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꽤나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롱, 올라도 롱인 구간이 11월에 펼쳐지고 있고요. 수익 중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강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수 평단가가 지금 낮아서 현재 롱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보이고 있지만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강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빗각 이탈이 중요하죠. 이제 빗각 이탈이 됩니다. 딱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단어였죠. 10시 반이 되면서 빗각 이탈되고 569도 깨졌죠. 프로그램 슬쩍 꺾이면서 당일 빗각 이탈되었으나 당일 개인 위클리 풋을 빠르게 살리는 움직임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은 됐으나 막 쭉쭉 내려가는 그런 그림보다는 시간을 좀 더 끄는 방식으로 천천히 더디게 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시 10분부터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방송에서 같이 봤고요. 당일 주요 수급 에너지원은 아까 전에 언급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컷 보면요. 이거는 이제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자, 위클리 풋 당일 개인 계약수가 역전됐는데 이거는 이제 기자간담회 끝나고 나서 수급 체크 역전이 됐던 상황이고요. 외국인 선물도 매도 전환까지 역전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악화가 되고 있었던 11시부터 12시 정도의 움직임이었죠. 12시 9분에는 기자간담회 종료됐고요. 진행되는 동안에 외국인 선물 매수분이 축소되며 매도 전환됐고 월물 풋옵션도 25억까지 증가됐고요. 위클리 개인 콜풋 수급 역전되며 콜옵션 우위로 전환되는 등 하락 수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시 18분에 현재 가까스로 563을 방어하고 있었고 제2타를 시도하면 오늘 생긴 갭을 커버할 수도 있는 자리가 열려 있는데 실제로는 한 1포인트 조금 덜 되게 차이가 나면서 방어가 됐습니다. 이때에는 개인 위클리 콜도 늘어나겠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아침에 기준 잡아둔 이 1100억 선 파란 선 요 매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또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지 여부. 근데 조금 천천히 있다가 점심시간 때 내려갔습니다. 지금 버틸만한 수급이지만 그 버팀목이 깨졌죠. 그러면서 노란선 깨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63에서 565 라인 끝내 사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금요일에 이제 변동성 포인트를 넘길지 말지, 바톤을 넘길지 말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점심시간 같고요. 위클리 옵션 포지션 체크했는데 12시 57분 기준으로 외국인은 이렇게 물결을 그리면서 하방 구조를 구축을 하고 있었고, 자, 이 만기가 끝난 다음에 종가에 또다시 콜옵션을 대거 매수하는 5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루틴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잠깐 먼저 잡아드리면 제가 요거는 이제 그걸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자, 마지막에 요거를 지금 먼저 좀 볼까 하는데요. 요건데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0월에도 그랬듯 외국인은 오늘도 같은 패턴으로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서 막판에 다음 위클리 옵션인 위클리 월요일 옵션 콜옵션을 50억을 사들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에서 누적된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해치 포지션으로 볼 수도 있으며 역시나 내일 해당 위클리 콜옵션의 청산 여부 추적이 필요합니다. 뭐 갭 상승이 되면 던질 수도 있고 갭 상승이 되지 않아도 프리가 깎이면서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던지면 콜에 대한 약화 유지하면 그래도 아직은 콜을 좀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다른 쪽이 매도가 커지면 해지로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전략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외가콜 중심으로 이제 양매수지만 콜옵션이 좀 많았고요.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도 1200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죠. 자, 이렇게 파생반 일부 4컷 정도만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적용하고 반복 수정하고 12월물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618, 599 지금 필요 없죠. 당장은 585 이미 넘어갔죠. 오늘 가장 중요했던 563에서 565 11월 27일 해당 위치에서 출발 후 딛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섰던 550에서 551, 그 다음에 534에서 536, 526, 520에서 22, 500에서 502,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필요하면 다시 그때 체크하도록 하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행사가별 수급 현황, 오늘 대부분 혼조세도 많았는데 오늘 이제 뭐 동시효과 때도 동시효과 진입한 상태에서 뭐 큰 폭의 변동성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밋밋한 그런 만기일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만기일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일부 증권사 이제 들쑥 너무 편차가 큰 걸 좀 제외하고 좀 평균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평균을 내보면 외국인들은 약 83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주 동안 개인들은 18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이제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 천천히 스멀스멀 올라왔기 때문에 콜매도 손실이 좀 잡히면서 92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투신이 1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약 18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3%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4,04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인데 9월 만기 이후 약 4조 7천억 정도 이상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054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8,112억 잡히고 있고요. 환율 아까 말씀 초반에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고,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6.87% 하락한 30.79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면서 12월물에 프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하루에 3, 4포인트씩 쭉쭉 계속 매일마다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의 프리가 이제 점점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6.87% 하락한 30.79로 마감했고, 언제든지 다시 튈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죠. 30포인트 넘는 수준이니까.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1일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V코스피 지수를 현재 가격으로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약 위아래 약 9.1% 정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끝났는데, 자,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21로 백어데이션으로 끝났는데요. 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연속성을 봐야 됩니다. 연속성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0.21 마이너스 0.21이니까 뭐 큰 차이 없다고 보고 선물해서 그냥 편의상 놓고 보면요, 현재 기준 앞으로 남은 22거래일 동안에 614.5 위로는 614.5까지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아래로는 512 정도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변동성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